최근 인도-파키스탄 카슈미르 분쟁을 다룬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이름이 충격과 함께 울려 퍼졌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무기가 최고라고 굳게 믿던 터키 출신 유학생이 실제 전투 영상을 보는 순간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혔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수재들이 모인다는 바로 그 옥스퍼드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파키스탄군이 사용한 러시아제 곡사포와 인도군의 한국 K-9 천둥의 성능 차이 앞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옥스포드 대학교의 작은 방에서 잠에서 깨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살짝 비치고 있었죠. 제 이름은 에르칸이고 터키에서 온 유학생으로 영국의 이 유명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은 정말 깔끔했어요. 모든 물건들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죠. 책들은 크기별로 쌓여 있었고 펜들은 색상별로 줄지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되고 예측 가능한 것을 좋아했거든요. 벽에는 터키 군복을 입은 제 할아버지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강인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거기 계셨죠. 그 옆에는 할아버지의 군대 시절 이야기가 담긴 오래된 책이 놓여 있었고요. 저는 부드럽게 그 책 표지를 만지며 멀리 계시지만 할아버지와 연결된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러시아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러시아 곡사포는 하시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세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무기란다. 저는 의심 없이 그 말을 믿었죠. 왜 의심했겠어요?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군인이셨고 이런 것들을 잘 아셨으니까요. 달력을 보니 오늘은 국제 정치에 대한 수업이 있었어요. 저는 특히 분쟁 상황에서 국가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 공부하고 있었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긴 역사를 가진 큰 나라들이 최고의 무기를 만들고 가장 많은 힘을 가진다고요. 남한 같은 작은 나라들은 그저 휴대폰과 컴퓨터만 만든다고 생각했죠.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휴대폰이 진동하고 있었어요. 마틴 교수님의 메시지였죠. 교수님은 내일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카슈미르 분쟁에 관한 특별 강의에 모든 학생들을 초대하고 계셨어요. 메시지에는 전투 중 사용되는 무기들의 실제 영상을 볼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신나는 일이었어요. 제 눈으로 직접 러시아 무기가 다른 것들보다 얼마나 뛰어난지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바로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다양한 색상의 탭이 있는 노트를 꺼냈죠. 파란색은 러시아 무기용, 녹색은 미국 무기용, 노란색은 유럽 무기용, 그리고 작은 빨간색 섹션은 아시아 국가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빨간색 섹션이 가장 작았는데 아시아 국가들은 보여줄 게 많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강의 중에 물어볼 질문들을 적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내일 볼 것들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러시아와 유럽 무기들은 인상적일 것이고 아시아 무기들은 실망스러울 거라고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죠. 터키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해서 강의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계셨죠. 할아버지도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생각에 미소 짓고 있었어요. 네, 저는 좋은 길을 따라가고 있었고, 세상에 대해 배우면서 가족이 항상 가르쳐준 것들을 확인하고 있었죠. 제 질서 정연한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됐어요. 밤이 되자 저는 창밖으로 옥스포드의 오래된 건물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건물들은 수백 년 동안 서 있었죠. 그것들은 제가 깊이 소중히 여기는 전통과 역사를 대표하고 있었어요. 내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때는 제 깔끔하고 질서 있는 세계가 곧 뒤집힐 거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제가 그토록 기대하던 강의가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게 될 거라는 것도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제 인생 최대의 모험이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모른 채 평화롭게 잠들고 있었어요. 땅을 가로지르는 모험이 아니라 제 마음의 풍경을 가로지르는 모험이었죠.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해 틀렸는지 알았더라면요. 제가 얼마나 많이 변할지 알았더라면요. 하지만 그건 내일의 이야기이고 그날 밤 저는 여전히 제 믿음 속에서 편안하게 있었고 저를 영원히 변화시킬 모험의 부름을 모른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에 일찍 도착했어요.
정말 큰 방이었는데 약 300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었죠. 이미 많은 자리가 채워져 있었고 학생들은 작은 그룹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마치 벌집 속 벌들처럼 윙윙거리고 있었죠. 제가 맨 앞줄에 빈자리를 발견하고 얼른 그곳을 차지했어요. 막스라는 독일 학생이 제 옆에 앉았는데 전에 다른 수업에서도 본 적이 있는 친구였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고개를 끄덕였는데 마치 같은 편에서 싸우는 군인들처럼요. 우리 둘 다 강한 군사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 왔거든요.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죠. 마틴 교수님이 앞으로 걸어 나오고 계셨어요. 키가 크시고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쓰고 계셨죠. 교수님이 말씀하시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힘이 있으셨거든요. 불이 어두워지고 교수님 뒤에 있는 큰 화면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틴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실제 전투 데이터를 볼 거예요. 이 정보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몰라요. 심지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바꿀 수도 있죠. 저는 등을 더 똑바로 펴고 앉았어요. 제가 이미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볼 준비가 되어 있었죠. 화면에는 두 개의 사진이 나란히 보이고 있었어요. 왼쪽에는 러시아의 연합-SV 자주포가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강하고 강력해 보였어요. 오른쪽에는 한국의 K-9 천둥이 있었고 글쎄요, 제 눈에는 그저 더 좋은 무기의 복사본처럼 보였죠. 막스가 몸을 기울여 속삭였어요. 러시아 것이 훨씬 더 좋아. 더 나은 조준 시스템, 더 나은 장치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때 마틴 교수님이 예상치 못한 일을 하셨어요. 실제 전투에서의 러시아 곡사포 영상을 틀어주셨는데 파키스탄 군인들이 카슈미르 지역에서 그것을 작동시키고 있었어요. 그들이 목표물을 향해 발사했지만 많은 발사체가 빗나가고 있었죠. 일부 기계는 아예 작동조차 하지 않고 있었어요. 라디오를 통해 파키스탄 지휘관의 목소리에서 공포가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맞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들이 장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거나 훈련이 잘 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 설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 다음 마틴 교수님이 두 번째 영상을 재생했어요. 한국의 K-9 천둥이 연속적으로 발사하고 있었는데 발사체가 모두 정확히 목표한 지점에 마치고 있었어요. 여러 대의 포가 서로 다른 시간에 발사했지만 모든 포탄이 같은 순간에 착탄하고 있었죠.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해서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건 분명 실수나 속임수일 거예요. 어쩌면 영상이 편집된 것일 수도 있고 조건이 더 쉬웠을 수도 있죠. 한국이 러시아보다 이 분야에서 더 나을 리가 없었어요. 제 세계관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갑자기 막스가 일어섰어요.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져 있었죠. 그는 조용한 강당에서 발소리를 크게 내며 밖으로 나갔어요. 저도 따라가고 싶었고 저도 떠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펜을 꽉 쥐고 있었지만 아무 노트도 쓸 수 없었고 머리가 맑지 않았어요. 마틴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K-9의 노르웨이의 극한 추위에서 어떻게 성능을 발휘했는지 데이터를 보여주셨어요. 연평도에서의 실제 전투에서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는지 이야기하셨죠. 심지어 많은 나토 국가들, 심지어 제 나라인 터키까지도 러시아 무기 대신 K-9를 구매하고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각각의 사실은 제 발밑에 땅을 흔드는 작은 지진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 모든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귀를 막고 싶었고 교수님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바로 그 화면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빠르게 떠났어요. 저는 움직일 수 없이 의자에 앉아 있었고 마틴 교수님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오셨어요. 학자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실이 당신의 믿음과 맞지 않을 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교수님을 올려다봤어요. 그의 눈빛은 친절하면서도 진지했고 제가 틀렸다고 판단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하고 계셨던 거죠. 어떻게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러시아보다 더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나요? 제 목소리가 작고 혼란스럽게 들리고 있었어요.
규모가 혁신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가 대답하셨어요. 때로는 새로운 참가자들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그들은 다른 이들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전통의 부담을 갖고 있지 않죠. 교수님이 제 책상에 책 한 권을 올려놓으셨어요. 더 알고 싶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세요. 책을 내려다봤어요. 한국의 혁신 모델이라는 제목이었죠. 처음에는 그 책을 집어들지 않았어요. 그것을 가져간다는 건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였으니까요. 할아버지가 틀렸고 세계 질서에 대해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일이었죠. 마틴 교수님은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기다리고 계셨죠. 천천히 제 손이 책을 향해 뻗어갔어요. 그 책이 무겁게 느껴졌는데 단지 페이지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변화의 무게로 무거웠던 거조제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변화의 무게로요. 감사합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강의실을 나가면서 저는 그 책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것을 던져버리고 오늘 본 모든 것을 잊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 작지만 호기심 많은 부분은 그것을 펼쳐서 더 많이 배우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제 생각을 바꾸라는 부름이 분명해졌어요. 여전히 거부하고 여전히 싸우고 있었지만 의심의 씨앗이 제 마음에 심어졌고 깊은 곳에서 그것이 자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틴 교수님의 강의가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대학 도서관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읽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책들에 둘러싸여 있었죠. 동아시아학 섹션은 마치 저에게 낯선 나라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책들은 이상한 제목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틴 교수님이 주신 책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이미 2번이나 읽었죠. 각 페이지마다 제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여전히 제 머릿속에서 러시아 무기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지만 이제는 다른 목소리도 함께 들리고 있었어요. 사실과 증거의 목소리였죠. 또 다른 한국 기술에 관한 책을 집으려고 하는데 제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여기서 당신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돌아보니 미나라는 한국 학생이 서 있었어요. 함께 수업을 들은 적은 있지만 실제로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죠. 저는 항상 유럽 학생들과만 앉아 있었으니까요. 조금 조사하고 있어요. 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말했어요.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지다니 이상했어요. 미나가 제 테이블 위의 책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이 살짝 커졌죠. 우리가 지금 아시아 방위 기술에 관한 스터디 그룹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원하신다면 함께 하셔도 돼요. 잠시 망설였어요. 아시아 학생들로 가득한 방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결코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선을 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미 이 여정을 시작했으니 계속 나아가야 했어요. 고마워요. 책들을 모으며 말했어요. 그러고 싶네요. 스터디룸은 복도 끝에 있었어요. 유리문을 통해 보니 6명의 학생들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죠. 제가 들어가자 모두 쳐다보고 있었어요. 일부는 놀란 표정, 다른 일부는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죠. 저는 마치 외부인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미나가 저를 소개했고 누군가 의자를 권했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앉아서 그저 듣기만 했어요. 그들은 생산 방법, 기술 공유, 디자인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대화가 상세하고 깊이 있었어요.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주제들에 대해 그들은 정말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터키가 한국 무기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을 때 대화에 참여할 기회라고 느꼈어요. 터키와 한국은 기술 공유를 더 쉽게 만드는 문화적 유사성이 있어요. 제 목소리가 제 귀에 너무 크게 들리고 있었어요. 방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때 리라는 중국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좀 더 설명해 주실래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터키 군사 요구사항에 관해 제가 아는 것을 공유했어요. 처음으로 제 오래된 신념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해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자주 스터디 그룹에 참석했어요. 일부 멤버들은 제 친구가 되었고요. 리는 항상 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좋은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미나는 제가 혼자서는 결코 찾지 못했을 한국 혁신에 관한 기사들을 공유해주고 있었죠.
심지어 처음에는 저를 의심스러워했던 라즈도 이제는 존중하는 방식으로 저와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제 변화를 반기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느 날 도서관을 나서는데 막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어요. 이제 아시아 팬클럽에 가입했나 보네? 그가 말했는데 그 말이 칼처럼 날카롭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나는 증거를 따르고 있을 뿐이야.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너도 나와 같은 영상을 봤잖아. 영상은 조작될 수 있어. 그가 말했어요. 네가 이것보다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의 말에 순간 자신을 의심하게 됐어요. 그에게 동의하고 편안했던 예전 믿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유럽 학생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쉬울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었죠.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너무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미안해. 그를 지나쳐 걸어가며 말했어요. 그날 밤 제 방에서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어떤 면에서는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그는 배운 것만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에게 말해진 것을 넘어서 볼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죠.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문서 상단의 제목은 군사혁신 재고 한국 모델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새로운 연구 초점이 될 것이고 제 새로운 길이 될 거예요. 예전에 에르카는 결코 이런 말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에르칸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영역으로 문턱을 넘어섰고 앞으로 시험들이 있을 것이며 모두가 제 여정을 지지하진 않겠지만 세상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도와줄 새로운 동맹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 제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때 제 생각을 바꿀 용기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도 가장 귀중한 교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3달이 지났어요. 오늘은 제가 옥스포드에 온 이후로 가장 중요한 날이었죠. 마지막으로 노트를 정리하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30분 후면 5분의 교수님들 앞에 서서 제 새로운 연구 계획을 발표해야 했거든요. 제 컴퓨터 화면의 제목 슬라이드에는 전통적 강대국을 넘어선 혁신, 한국의 방위 기술 혁명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런 말을 타이핑하는 것조차 여전히 저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6개월 전이었다면 이런 제목을 보고 웃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의 회의실은 높은 창문과 어두운 목재 벽이 있었어요. 제가 컴퓨터를 설치하는 동안 유명한 옥스포드 학자들의 사진이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죠. 마틴 교수님이 자리에서 격려의 눈짓을 보내주고 계셨어요. 다른 4분의 교수님들은 더 진지해 보였죠. 그분들은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전문가들이었고 제 아이디어에 도전하고 그것이 탄탄한지 확인하는 것이 그분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시작했어요. 옥스포드에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저는 러시아나 독일 같은 전통적인 강대국들만이 진정으로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틀렸더라고요. 이 3단어 제가 틀렸습니다를 말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하지만 말할 때마다 조금씩 더 쉬워지고 있었죠. 마틴 교수님의 강의에서 봤던 영상들을 보여줬어요. 이제 그것들은 제 발표의 일부가 되어 있었죠. 한국이 어떻게 오래된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만들어냈는지 설명했고 신뢰성, 정확도, 극한 조건에서의 성능에 관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실현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찾아왔어요. 까다로운 질문으로 유명한 첸 교수님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셨죠. 당신의 터키 배경이 당신의 분석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그녀가 물으셨어요. 방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이 질문은 모든 것의 핵심제 가족, 할아버지, 정체성으로 직접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제 할아버지는 터키 군대에서 복무하셨습니다. 이제 제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대답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다른 무엇보다 러시아 군사 기술을 존중하도록 가르치셨죠. 그분의 이야기들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했습니다. 잠시 멈추고 각 교수님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저는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옥스포드에 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학자는 선호도가 아닌 증거를 따르죠. 그 증거가 저의 생각을 바꾸게 했습니다. 질문은 1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었어요. 일부 질문들은 어려웠지만 잘 준비했었죠.
마침내 끝났을 때 교수님들은 자기들끼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러다 마틴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에르칸 씨, 우리는 당신의 연구 계획을 승인합니다. 자신의 가정에 도전하려는 당신의 의지는 진정한 학문적 품성을 보여줍니다. 뜨거운 날 시원한 파도처럼 안도감이 저를 덮쳤어요. 보상은 단지 그들의 승인만이 아니었죠. 그것은 제가 변화할 용기를 가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2주 후 저는 겨울 방학을 위해 터키 고향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타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어떻게 가족에게 제 새로운 연구를 설명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그들이 이해할까요? 제가 우리의 전통을 배신했다고 생각할까요? 부모님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꼭 안아주셨고 한동안 우리는 그저 간단한 것들, 날씨, 제 비행, 어머니의 요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할아버지 집에서 저녁 식사를 위해 모였어요. 군대 사진과 메달들이 여전히 벽에 걸려 있었죠. 삼촌이 제가 조용한 것을 눈치채셨어요. 요즘은 뭘 공부하고 있니? 삼촌이 물으셨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 귀환의 순간이었죠. 제 여정이 시작된 곳으로 새로운 지식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태블릿을 꺼내서 옥스포드에서 했던 발표를 보여드렸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설명했고 제 생각을 바꿔놓은 전투 영상도 보여드렸죠. 어린 사촌 알리가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었어요. 나는 큰 나라들만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가 말했어요. 나도 그랬어. 대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항상 의심해봐야 하는 거야. 그날 밤 늦게 할아버지의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오래된 사진을 보며 그가 제 새로운 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했죠. 실망하실까요? 아니면 제가 증거와 진실을 따른다는 것에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노트북을 열고 미나와 옥스포드 스터디 그룹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쓰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연구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주었죠. 그 혁신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서 제 여정이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지식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는지 인정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